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잃은 여인.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가 눈을 잃은 뒤 오히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녀. 폭풍 속에서 시력을 잃고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발칸의 예언자라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녀는 시대의 불안을 먹고 커진 전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의 말을 두려워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우연과 사후 해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계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전쟁이 길어질 때, 강대국들이 서로를 향해 이를 드러낼 때, 경제가 흔들릴 때, 하늘과 땅이 이상한 징조를 보일 때, 혹시 그녀가 보았던 그 시간이 지금 오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의 예언이 아닙니다. 2026년이라는 해를 둘러싼 세계의 흔들림, 강대국의 탐욕, 한반도의 불안,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고는 아직 바꿀 수 있다는 자비입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미래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관계가 되고 오늘의 욕심이 내일의 전쟁이 되며 오늘의 무관심이 내일의 재앙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업이 있듯 한 나라에도 업이 있고 한 시대에도 공동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바 반가의 예언을 듣는다는 것은 미래의 날짜를 맞히는 놀이가 아닙니다. 그녀가 가장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는 철로 만든 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녀는 오래전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다. 수풀에서 늑대들이 울부짖고 무고한 피가 흐를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철로 만든 새가 무엇인지, 미국의 형제가 누구인지, 수풀과 늑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늘을 날던 비행기, 무너진 두 건물, 피 흘린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한 사건. 그날 이후 세상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언은 언제나 나중에 끼워 맞추기 쉽습니다. 모호한 말은 큰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그럴듯한 의미를 얻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불안한 시대마다 예언을 찾는가? 왜 강대국이 흔들릴 때마다 미래를 묻는가? 왜 전쟁과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질 때마다 인간은 하늘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사람은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바바 반가는 2026년을 두고 대격변의 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불길하며 때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과장되어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그 예언이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맞는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한때 세계 질서의 중심처럼 보였던 그 땅은 지금 깊은 피로 속에 있습니다. 전쟁은 길어지고 거리에서는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의 언어는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바바 반가는 유럽이 황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황폐화란 단지 건물이 무너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명의 황폐화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정치, 두려움을 이용하는 지도자, 돈은 남아 있어도 마음의 공동체가 무너진 땅,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고 성냄은 나와 다른 것을 파괴하려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개인의 마음에 들어오면 한 사람의 삶이 병들고 나라의 마음에 들어오면 사회가 병들며 문명의 마음에 들어오면 대륙 전체가 흔들립니다. 유럽의 위기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독수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독수리가 날개를 접으면 늑대들이 움직인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처럼 해석되었고 늑대들은 그 빈자리를 노리는 다른 강대국들로 여겨졌습니다. 한때 미국은 세계의 경찰처럼 행동했습니다. 좋든 싫든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힘을 전제로 안전과 외교를 설계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말하고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며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일보다 자기 내부의 문제를 먼저 보려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도 자기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갑자기, 너무 거칠게 일어날 때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우산 아래 있었다고 믿은 나라들은 갑자기 비를 맞게 됩니다. 동맹이 흔들리면 이것이 바바 반가가 말한 각자 도생의 정글일 수 있습니다. 동맹도 흔들리고 약속도 흔들리고 국제기구의 말도 예전만큼 무겁지 않은 세상. 강한 나라는 더 강하게 말하고 약한 나라는 더 두려워하며 중간에 놓인 나라들은 어느 편에 설지 매일 계산해야 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한반도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계 지도에서 보면 크지 않은 반도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땅은 오래전부터 강대국들의 욕망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 있으며 멀리 미국이 있습니다. 이 작은 땅은 오래전부터 강대국들의 핵과 미사일, 군사분계선과 휴전선, 수많은 군인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는 땅.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공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깨어 있으라고 울리는 종입니다. 불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은 그 불을 막을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의 중심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기 우선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고 중국이 더 강하게 압박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한국은 더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한쪽에 기대면 다른 쪽에 압박이 오고 균형을 잡으려 하면 양쪽 모두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냉정한 지혜입니다. 감정으로 외교를 하면 국민이 위험해지고 허세로 외교를 하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외교에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중도는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양쪽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자기 길을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한국은 누군가의 앞잡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두려움 때문에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 같은 분야에서 큰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작은 땅에서 이만큼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과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힘 때문에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강대국들은 기술을 원합니다. 시장을 원합니다. 공급망을 원합니다. 한국 기업 하나의 선택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 속에서 용이 작은 나라의 힘을 빼앗는다는 식의 상징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용은 중국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특정 나라를 악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언제나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는 보호해야 하고 기술을 잃은 나라는 의존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미래 기술을 잃으면 세대 전체의 밥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위기는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는 미래의 밥그릇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밥그릇을 지키려면 탐욕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기 이익에 눈이 멀어 핵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빠른 돈에 끌려 장기 생존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서해의 충돌, 휴전선의 긴장,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핵 위협, 이런 것들은 뉴스 속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반도 사람들의 삶을
늘 불안하게 만드는 그림자입니다. 작은 도발은 때로 큰 전쟁의 문을 엽니다. 처음에는 작은 폭격일 수 있고, 작은 충돌일 수 있고, 작은 오판일 수 있습니다. 오판입니다. 상대가 물러설 것이라는 착각. 내가 한번 강하게 말하면 상대가 두려워할 것이라는 착각. 작은 충돌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전쟁은 제한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착각. 전쟁의 역사는 이런 착각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필요한 것은 용기만이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생명은 가장 무거운 가치입니다. 전쟁을 쉽게 말하는 입은 업이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이 전장에 가는 일을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국민의 분노 한마디도 때로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와 공급망의 위기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배가 들어오고 항구가 움직이고 공장은 돌아가며 사람들은 전기와 난방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계의 바다가 막히고 중동이 흔들리고 러시아와 유럽의 긴장이 커지고 보호무역이 심해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에너지는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나라 경제도 비슷합니다. 외부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평소에는 효율적이지만 위기에는 약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앞으로 더 깊이 준비해야 합니다. 에너지의 길을 다양하게 만들고 식량과 핵심 자원의 안전망을 키우며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부 분열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분열은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세대가 서로를 미워하고 지역이 서로를 조롱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의심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구가 갈라지는 사회. 이런 사회는 외부 위기가 왔을 때 함께 버티기 어렵습니다. 바바 반가는 사람들이 각자의 신념에 따라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들립니다. 그런데 외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요? 경제가 흔들릴 때 서로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안보가 불안할 때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강대국들이 압박할 때 우리 내부의 힘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공동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가 함께 쌓아온 말과 선택, 분노와 무관심이 결국 그 사회의 운명을 만듭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는 것도 업이고 반대편 사람을 인간 이하로 보는 것도 업이며 약한 사람의 고통을 조롱하는 것도 업입니다. 분열의 업이 쌓이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사회는 쉽게 깨집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정말 살아남으려면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방어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힘. 정치적으로 이것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국방입니다. 이렇게 보면 2026년의 예언은 한반도에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외교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기술과 경제의 뿌리를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작은 불씨가 큰 전쟁이 되지 않게 막을 지혜가 있는가? 우리는 에너지와 공급망의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부 분열을 넘어 함께 버틸 수 있는가? 왜냐하면 바바 반가의 예언이 절망으로만 끝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국이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작은 나라지만 강한 정신을 가진 나라, 전쟁과 가난을 겪고도 다시 일어난 나라, 세계가 무시하던 곳에서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한국은 위기를 처음 겪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외환 위기가 왔을 때도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버텼습니다. 팬데믹의 시간에도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청년들은 지쳐 있으며 노인들은 외롭고 지역은 비어가고 작은 나라의 한계를 기술과 문화로 넘어서는 힘. 이 힘을 불교적으로 보면
고통을 공덕으로 바꾸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그냥 두면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품으면 자비가 됩니다. 한국이 가진 역사적 고통이 분노로만 남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다른 나라의 고통을 이해하는 지혜로 바뀐다면 한국은 세계의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처럼 군림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갈라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분단의 땅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압박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성장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저절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외교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국익과 평화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큰 나라의 말에 끌려가기보다 작은 나라지만 당당하게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AI와 바이오, 문화산업과 에너지 기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밥상입니다. 빠른 이익보다 긴 생존을 보아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위협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보를 말한다고 해서 전쟁을 가볍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안보는 전쟁을 준비하는 힘과 전쟁을 막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에너지와 식량, 공급망의 안전망을 넓혀야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며칠 만에 흔들리는 구조라면 다섯째, 사회의 분열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마음이 갈라지면 약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서로를 믿지 못하면 위기에 무너집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다르다고 가족을 끊지 마십시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만이 아닙니다. 말의 업을 조심하는 국민도 나라를 지킵니다. 거짓을 퍼뜨리지 않는 시민도 나라를 지킵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도 나라를 지킵니다. 이제 우리는 바바 반가의 가장 낯선 예언으로 들어갑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 이 말은 많은 사람에게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에 온다. 인류가 외계 존재와 만난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두려워하며 누군가는 셀 인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외계 생명체라는 말은 인류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낯선 존재와 마주하는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우주의 존재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지성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술도 과거의 눈으로 보면 거의 외계 문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무엇입니까? 인간처럼 말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판단을 돕고 때로는 인간보다 빠르게 계산하는 존재. 이것은 인류가 처음 만나는 낯선 지성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을 하늘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만든 낯선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지도. 기술이 커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있는가? 도구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은 더 자비로워지고 있는가?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쉽게 속고 있는가?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쓰는 마음에 따라 업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돕고 질병을 치료하고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쓰이면 공덕이 됩니다. 바바 반가의 외계 생명체 예언이 무엇을 뜻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류는 이제 이전과 다른 지성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기술은 재앙이 됩니다. 마음이 자비와 지혜를 품으면 기술은 새로운 길이 됩니다. 결국 모든 예언은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경제 위기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나눔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기술의 재앙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기술의 공덕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반도의 위기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한반도의 도약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2026년의 대격변을 말할 때 우리는 밖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유럽만 보지 말고, 미국만 보지 말고, 무관심입니까? 책임입니까? 각자 도생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어느 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매일 뉴스를 봅니다. 전쟁 이야기, 경제 위기 이야기, 미사일 이야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야기. 그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쉽니다. 손주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고 아들은 회사 걱정에 말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버틸 수 있을까? 그 노인은 어느 날 손주에게 말합니다. 뉴스를 무서워만 하지 마라. 세상이 흔들릴수록 너는 더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손주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세상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이 무너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며, 잘못된 선택이 쌓이면. 불교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시대에도 수행은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도 수행은 있습니다. 뉴스가 흔들리는 시대에도 수행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행은 멈춤입니다. 두려운 뉴스를 보았을 때 바로 분노하지 말고, 바로 퍼뜨리지 말고 숨을 3번 쉬십시오. 3번의 숨이 한 사람의 말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행은 확인입니다. 들은 말을 바로 믿지 마십시오. 공포는 빠르게 퍼지고 진실은 천천히 걸어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준비입니다.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막연히 떨지 말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배움을 멈추지 말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의 재정을 돌아보고, 관계를 소중히 하며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는 삶을 만드십시오. 이들을 외면하면 사회의 업은 더 무거워집니다. 위기 속에서 약한 사람을 돌보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수행은 발언입니다. 발언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편만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바바반가의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상징으로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훗날 사람들이 다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깨어남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강대국의 약속만 믿고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무조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분열을 그냥 의견 차이라고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공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할 일을 찾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등불 하나를 켭니다. 2026년이 정말 대격변의 해가 될지,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쟁의 피로, 경제의 불안, 기후의 이상, 기술의 급변, 사람들의 분열, 이것은 예언을 믿지 않아도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한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될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균형의 다리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은 하늘이 대신 답해주지 않습니다. 지도자만 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 사회의 성숙, 외교의 지혜, 경제의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라고 약한 나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등불도 어두운 방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작은 물길도 오래 흐르면 바위를 깎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마음이 깨어 있으면 큰 위기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바바반가의 예언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반드시 일어날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대로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강대국의 탐욕이 계속되면 전쟁의 그림자가 커집니다. 인간의 무명이 계속되면 자연의 경고가 커집니다. 사회의 분열이 계속되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가 됩니다. 탐욕을 줄이면 전쟁의 불씨가 약해집니다. 자비를 키우면 분열의 벽이 낮아집니다. 지혜를 세우면 강대국 사이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전환점이 됩니다. 발언을 세우면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경고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강대국들의 탐욕 속에서도 한반도가 지혜의 길을 찾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국민들이 분열보다 공동체를 선택하게 하소서. 기술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덕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이 바바반가가 보았다는 2026년의 그림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웃으며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공포에 먹히지 않고 방심에도 빠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중도입니다. 세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접으려 하고 용은 자기 몸을 키우고 있으며 늑대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불씨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준비에서 나옵니다. 예언은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입니다. 2026년 한반도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의 길로 갈 것인가? 지혜의 길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말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부디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깊이 숨쉬고 더 맑게 보고 더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그 작은 마음들이 모일 때 한반도는 불씨가 아니라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